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조만간 공단기 일타가 될 권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그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냥 제가 사는 방식이 좀 그래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항공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항공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까지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단기 입성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강의가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많이 회자가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저기 있었어?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합격하시고 연락 주세요. 저 그때 그 강의 들었어요. 소주 한잔 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시험이 일단은 끝났는데 그 시험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알겠죠? 안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내가 그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쳤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쉬운데 못 쳤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난이도는 되게 어려웠는데 잘 방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이 시험이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답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걸 오늘 잡아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풀이 강의가 아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남은 시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 방향성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방향성은 뭐냐면 하나는 내가 기본기를 길러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기는 있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냐? 이 방향성을 좀 설정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쭉 들어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훨씬 더 향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시험 치고 나서 이제 합격 될 만한 분들 아니면 시험 잘 치신 분들 톡이 막 와요.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일단 100점이 나왔다 그러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왜냐면 제가 이제 이분 한 명 한 명씩을 조금 다른 사례들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은 연교과를 나왔어요. 연교과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좀 뒤늦게 공무원 시장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연교과라든지 아니면 영문과 소위 이제 내가 영어를 좀 한다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토익이 뭐 900 넘는다 이런 분들이 공무원 시장에 딱 들어올 때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영어는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나머지 과목들 좀 빡세게 하면 합격하겠지. 이분도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 강의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으시고요. 그냥 문제풀이 강의 때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치니까 조금 충격이 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영어를 좀 잘하는데 모의고사를 치니까 뭐 한 50점대, 60점대가 나오는 거야. 그게 몇 번이 반복되다가 그 상담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상담을 뭘 했냐면 교수님 제가 문법을 지금 계속 막 반타작하고 놓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이제 대충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긴 잘하죠. 연교과를 다니시면은 그래 영어를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건 수업 영어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안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외국인들 상대로 이 시험지를 한번 풀려봤어요. 예? 올릴 건 말고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카투사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이제 와가지고 풀려봤는데 걔네들 몇 점 나왔는지 70점 나왔습니다. 둘 다. 예? 졸라 욕했어요 제가. 병신도 영어도 못하네. 나는 그보단 잘하는데. 근데 우리도 이제 국어 시험 치면 100점 못 맞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시험인데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일단은 자존심을 좀 내려놔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건 수업 영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본 능력을 있으시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한 달 잡고 들으시라고 했어요. 인강으로. 그래서 맥스로 한 달 잡고 들으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시키는 걸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 또 강의파네. 그러고 시키는 거 안 해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는 쪽이었죠. 한 달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요즘 문법 어때요? 그러니까 문법 다 맞추기 시작한대요. 이래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계속 이제 하프 앤 어를 들었거든요. 하프 앤 어이 되게 난이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걸 계속 풀면서 주제 제목을 계속 틀린대요. 예? 쉬는 시간에 또 와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게 그래서 불렀어요. 독해 원리 들으세요.
들었어요. 이거 뭐냐면 이분은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데 계속 인제 역주행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걸 잡아가는 거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해 원리를 들어보시면은 여차저차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해 원리 들으시고 그다음에 징검다리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인제 마무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다른 과목들도 다 잘 쳤대요. 잘 쳐서 지금 뭐 인제 거의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민이랑 밥 사주세요. 정민이 누구냐면 작년 합격생입니다. 몰랐어요. 예. 어쨌든 그런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뭐냐면 지금 그 공부한 지 지금 3개월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법 가속도 듣고 인제 독해 원리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인제 그 강의 그 수업 듣는 분들은 뭐냐면 인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인제 시험 삼아서 한번 쳐 보고 내년에 인제 본격적으로 해야지 이런 어떤 마인드인데 그래서 인제 이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지금 4주차 강의를 했거든요. 4주차 강의를 했으면은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까지 끝났단 말이야. 끝나고 자타동사 끝나고 끝났는데 그랬어요. 시험장에 무조건 가서 시험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꽈락을 맞아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분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맞춰라. 그러면 너네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치러 갔어요. 치러 갔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3개월 됐는데 문법이나 독해를 지금 다 맞았대요. 이래요. 에이 쉬웠으니까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난이도 쉬웠으니까 가능한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세를 얘기하는 자세를. 이래요. 그래서 뭐 단어를 안 외워서 4개 틀렸대요. 이건 뭐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분들은 시간 지나면 하나하나씩 이제 무기가 장착되죠. 그러면 나중에 영어가 이제 편안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이분은 작년 가을쯤부터 꾸준히 문법을 들었던 학생인데 경험삼아 치러 갔다 하죠. 이분은 지방직이 목표래요.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갔는데 매일 하프 치다가 굉장히 좌절한다는 얘기들이 막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마음이 또 편했고 기초가 어느 정도 없었냐면 전치사 to랑 to 부정사의 to가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동명사랑 현재 진행형 이게 구별이 안 됐답니다. 이해돼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영어가 너무 어렵다 내지는 나는 영어 기초가 안 됐다 그래서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런 변명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아무리 바닥부터 해서 팔품사 명사가 뭔지는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해서 이걸 꾸준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영어가 기초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안 해요. 지켜보고 있으면. 근데 하는 분들은 늘어요. 그래서 학교 후기 같은 거 보시면은 진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막 ABC도 겨우 이제 썼는데 여차저차해서 합격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영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못 치고 있어.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기초부터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톡이 좀 너무 길게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일찍 자거든요. 이분은 어쨌든 이제 이분은 몇 점 맞았냐면 80점 맞았어요. 80점이면 이번 시험에서 별로 좋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80점 가지고 뭐? 근데 봐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분 합격선이 390에서 405점이 합격 유력선이에요. 유력선인데 확실건이 410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총 해가지고 420점 맞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톡이 왔냐면 영어는 80점이 왔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맞죠?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영어만 100점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래요. 영어만 100점으로 만들려면은 주구장창 그냥 영어만 시키면 돼요. 올해부터 영어 10시간씩 하세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꽈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을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봐요. 이분이 지금 영어를 80점 맞으셨는데 구미에서 통근하시는 분이에요. 구미에서 와가지고 강의 듣고 가고 이렇게 해요. 이래요. 그래서 영어가 좀 낮은 점수 받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다른 과목 다 풀고 뭐 세법, 회계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푼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 확보가 덜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많이 긴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프앤홀을 치잖아요. 치면은 거의 5위권 안에 늘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영어가 잘 돼 있는 분이에요. 예? 이분도 되게 바닥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구미에서 계속 통근하면서 그 하프를 어디까지 들었냐면 시즌 4까지인가 들었어요. 시즌 3 때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통근하는데 조금 멀어가지고 인강으로 들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 너무 힘들다. 기차 타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랬어요. 생각이 좀 다른 건데 기차 타고 수업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미에서 얼마 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그냥 힐링하러 온다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수업 듣고 수업만 듣고 가지 말고 와가지고 대구에서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 그렇게 힐링하다 가라 그랬어요. 그날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즌 4까지 듣고 거의 이제 시험 한 3주차 남았을 때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시면은 막바지에 이 글들을 보면 그 마지막에 얼마나 치열했을지가 느껴져요. 영어 마지막에 남았지. 그나마 영어가 이제 좀 더 좀 나았으니까 뒤로 배치했겠죠. 근데 막상 이제 영어를 딱 받았을 때 시간도 별로 없지. 그래 앞에 에너지도 많이 쓰였지 하니까 긴장감이 되게 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안 읽힌단 말이에요. 이래요. 근데 80점이라도 맞은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죠.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거의 꽈락이 나와요. 멘탈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거는 이거는 한글, 이건 영어, 이거밖에 안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멘탈을 끝까지 잘 잡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실천해요. 실천. 이해돼요? 그럼 수업할 때 이거는 하셔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막 심장 막 쿵쾅쿵쾅 되고요. 막 열정 막 불이 막 타오르죠. 예? 근데 수업 땡 끝나면요. 당장 머릿속에 들어온 거 오늘 점심 뭐 먹지? 막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잊어버려요. 제가 이제 봤을 때 한 100명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실천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요. 많이 잡아서 10%예요. 이해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합니다. 질문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히는 게 있어 질문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 질문 없어요. 질문 이런 것들이죠. 교수님 오늘 언제 마쳐요? 이런 것들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질문한다는 거는 공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실력에 상관없이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이걸 꾸준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그걸 먼저 보시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휘 얘기를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 어휘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지 독해 문제를 풀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업 중에 어휘. 예? 어떤 수업 듣고 계시면 거기 나오는 어휘 다 챙겨 가시라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톡 업로드 때 들어가는 필수 어휘 있죠. 이거 마지막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어디서 뭐 복사해서 끌고 온 게 아니고 진짜 많은 자료를 연구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제가 데이 68인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항공에서 강의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돼가요. 3년 동안 시험을 쭉 쳤을 때 이 단어에서 다 적중이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톡에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막 쳐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오타가 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분들이 이래요. 오타 나서 이거는 믿을 게 못 돼. 안 외워. 이랬어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막상 이제는 뭐냐면 시험 치니까 거기서 다 나오니까 자료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곱지 않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단톡에 있는 필수 어휘 외우셔야 되고요. 정말 강조하는 거는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책이 나쁘게 쓰여져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책은 되게 좋게 쓰여졌어요. 네, 좋게 쓰여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휘 양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한 번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10회독 해도 안 돼요. 제가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상담하면 저는 단어를 그래도 아는데 독해가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단어 안다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책을 몇 회독 돌렸대요? 그래요? 가져와 봐요. 테스트 합니다. 10개 딱 뽑아요. 그냥 무작위로. 책을 10회독 돌렸대요.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10개를 뽑아서 시험 치잖아요. 3개도 못 맞춥니다. 그때는 외웠겠지? 근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외웠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딱 건드리는 순간 뭐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이 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나는 그냥 눈 감고 쳐도 합격이다. 그때 외우시면 돼요. 예? 이거 외울 시간 있으면 다른 과목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은 정말 잘 쓰여졌어요. 다만 뭐냐면 어휘량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휘량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외우는 단어는 단톡에 올라가는 단어 포함해가지고 전체 이 단어 개수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다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이것도 다 못 외워요. 그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이제 해야 될 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수님 이것만 외우면 다 맞출 수 있나요? 저는 몰라요. 제가 출제자는 아니잖아요. 다만 뭐냐면 제 기준에서 거르고 오르고 내가 만약에 수험 준비를 한다면은 나는 이거부터 하겠어? 그걸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휘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단어장을 무조건 정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책 보고 그냥 대충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 지금 1번 어휘를 봐요. 1번 어휘 보니까 지금 unravel 돼 있죠, 그죠? 봐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수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등등.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수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복습이 무조건 1순위가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1순위가 돼야 되고 2순위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게 있겠죠. 그걸 좀 계속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unravel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시면은 하프 애널 시즌 4의 4주차입니다. 보시면은 12번 문제에서 지금 unravel 나와 있죠, 그죠? 이래요? 이게 불과 그래봤자 한 달도 안 된 강의예요.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단어를 저희가 외우고 시험지까지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럼 이걸 하신 분들은 이걸 외우고 계시겠죠? 충실하게 이제 외웠다면. 그러면 unravel 얘는 뭐다? 풀다기 때문에 정답 1번이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래요? 그럼 이렇게 푸는데 뭐다? 한 10초도 안 걸리죠? 실제로 어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unravel을 몰랐으면은 단어 뜻을 모를 때는 문맥을 보고 90% 이상 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모르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왜냐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은 이제 만만하잖아요. 그죠? 그럼 정신 차리시고 다시 보는 겁니다. 이게 뭐지가 아니고 이걸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요, 문맥을. 그러면 수년 동안 뭐냐면 지금 탐정들이 됐나요? 탐정들이 뭐 하냐면 unravel the mystery, 이 미스테리를 뭐다? unravel 한답니다. 그럼 탐정이 하는 일이 뭐래요?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문맥 따져서 풀어도 뭐다? 1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려면 뭐냐면 정신이 온전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긴장되고 막 멘탈 나가면 이게 안 보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됐어요? 그럼 1번은 지금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unravel을 몰랐다 그래도 이 문제는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혹시라도 내가 이걸 틀렸으면은 뭔가 긴장했다든지 멘탈이 나갔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문제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어퓨런트라는 단어인데 저희가 단톡에 올라가는 필수 어휘 있죠? 데이 28에 필수 어휘 두 번째 어퓨런트 있죠? 부유한. 네. 이거 제가 조작이라고 그럴까봐 캡처해서 왔습니다. 아침에 캡처해가지고. 그래서 어퓨런트 부유한이니까 뭐다? 같은 게 뭐다? 2번인 거죠? 여기까지 10초. 20초 만에 지금 두 문제 푼 거예요, 지금.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아시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나는 이걸 몰랐어. 예를 들면 몰랐어. 저희가 데이 68 정도에서 계속 순환시켜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이 거의 한 달 남겨놓고 나서 제가 카페에 있는 자료들을 다 그냥 공개로 열어버렸어요. 하루에 3개씩 오픈해요. 왜 3개씩 오픈하냐면 사람 심리가 뭐냐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안 봐요. 이해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안 봐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하루에 1개씩 3개씩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조바심이 생겨서 봐요. 그렇게라도 보게 만들어야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못 풀었다면은 다시 뭐다? 문맥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는 일단은 문맥 보고 푸는 거를 집중해서 볼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보니까 어떤 커플이, 그죠? 커플이. 자, experience, 뭔가 경험하기 전이에요. 근데 뭘 경험하기 전이냐면, 자, parenthood니까 뭐다? 부모로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애가 없을 때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죠? 그러면 애가 없을 때 뭐냐면, 4개의 침실이 있는 집, 이거거든요. 침실이 4개나 있어? 부럽다, 이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침실이 4개 있는 거는 조금 과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느낌 자체가 뭐다? 불필요하게 이렇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좀 과하네, 호화롭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뭐다? 2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기 단어는 그냥 다 아시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2번도 다 풀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1번, 2번 중에 한 개 놓쳤다? 뭐가 문제인지를 오늘 찾으셔야 돼요. 그 해답을. 아시겠어요? 3번 볼까요? 자, hit the roof인데 얘는 언제 배웠냐면 그 DIY 1주차 때 9번 문제에서
자, lose one's temper가 있어요. 화내다 이 말이거든요. 같은 게 hit the ceiling, hit the roof라고 있죠. 그래서 화낼 때 우리가 폴짝폴짝 뛰잖아요. 분해 이러면서. 그럼 뛰다 보면 천장에 닿을 수 있겠죠. 이게 화내다 뜻입니다. 그래서 hit the roof는 뭐다? 화나다 이 말이죠. 정답이 4번 되고요. 또 이걸 몰랐어. 예를 들면 우리 항상 이제 몰랐을 때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단어 저기 배웠으니까 이거 답입니다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안 외웠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만에 하나 내가 이제 정말 열심히 외우더라도 그 상황에 갔을 때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만 차리시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멘탈 싸움이에요. 시험장에 가시면. 그러면 이제 얘를 봤어요. 그러면 사장이 그죠? 히트 루프 했답니다. 지붕을 왜 때리지? 이게 아니고 문맥을 보는 거죠. 언제 히트 루프 했냐면은 그가 뭐다? 데디아를 이제 봤을 때, 이해했을 때. 근데 뭘 이해했냐면 우리가 이미 뭐다? 전체 예산을 다 써버렸답니다. 그것도 뭐다? 짧은 기간 안에 1년 동안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뭐다? 한 2주 만에 뭐다? 술 마시고 다 쓴 거예요. 사장 어떨까요? 만족스러울까요? 이 새끼들 역시 그릇이 다르고. 이거 아니잖아요. 화내겠죠? 정답 뭐다? 4번. 여기까지 지금 틀릴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4번 가볼까요? 4번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일단은 그 지문에서는 자, 마우스 포테이토랑 커치 포테이토 되죠? 자, 커치 포테이토 지금 데이 64에 자, 이디엄 두 번째 보시면은 커치 포테이토 나와 있죠? 되셨나요? 그래서 소파에만 앉아가지고 감자칩 먹으면서 계속 하루 종일 TV 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커치 포테이토 의미 여기 물론 나와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포테이토가 있고 커치 포테이토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지를 찾는 건데 그러면 읽어보시면은 뭐다? 뭔가 똑같다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데이 6의 필수 어휘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쯤에 이퀴벌런트 나와 있죠? 동등한. 맞죠? 그럼 2번에 동등한이잖아요. 그럼 정답 뭐다? 2번 이렇게 가는 거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것도 몰랐어. 제가 이 PPT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 자료 다 남아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예?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처음에 두 가지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기본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이걸 몰랐어. 예를 들면 몰랐으면은 그러면 컴퓨터에 있어서의 그 마우스 포테이토는 뭐라는 건데 TV에서의 코치 포테이토랑 뭐랍니다 지금? 코치 포테이토 뭐지? 뒤에 설명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tends to spend a great deal of leisure 많은 어떤 시간을 보내는데 컴퓨터 앞에서 보낸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똑같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다? 이퀴벌런트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래서 3번까지 쭉 오다가 4번에서 아차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치만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시험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자, 5번. 자, 5번은 brush up on이 지금 일단 정답인데 얘는 뭐다? 우리가 이제 brush가 이제 닦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맥을 보시면은 내가 뭐다? 남미에 가기 전에 스페인어를 좀 공부해야지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갈고 닦다 의미로 1번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1번을 몰랐어? 그럼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해야죠. 히어는 그냥 누가 봐도 듣는 거잖아요. 어떤 뉘앙스냐면 뭔가 누구의 말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2번은 아니잖아. 2번 날렸어. 지금 뭐냐면 1번을 제가 이 의미를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1번을 몰랐을 때 일단 2번은 날렸죠. 그죠? 자,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 스틱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잖아요. 스틱은 뭔가 이제 달라붙어 있다, 고소하다 이런 말인데 근데 업호가 있으니까 뭐다? 위로 뭔가 고소하는 겁니다. 뭐냐면 옹호하다 뜻이거든요. 스페인어를 옹호하기로 결정했어. 말이 안 되죠? 이래요. 4번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뭐죠? 해고하다죠. 얘 안 되죠? 그럼 다 날리면 1번 하셔야죠. 1번을 몰라도 1번 하셔야 돼요. 나머지를 날리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다? 잘 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만 차려 있으면. 알겠죠? 분명히 내가 멘탈이 나간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직은 당연히 이거보다 어렵겠죠. 지금 큰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이 딱 그랬거든요. 작년이 국가직이 되게 쉬웠고요. 지방직이 그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비교로 하자면 다는 아니지만 국가직 때 95점 맞은 분이 지방직 때 80점 맞으셨어요. 예? 물론 이제 100%는 아니죠. 대부분 그냥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걸 지금 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대비한다고 또 막 어려운 거 꺼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체 만약에 한 10주 정도가 있으면은 그죠? 반띵 해 가지고 반은 뭐냐면 기본 기기를 세워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손을 못 대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은 강의들을 깔아 놓는 거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받은 결과 가지고 모든 과목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점수가 나왔지? 자, 6번을 볼게요. 자, 6번 보시면은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자,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 완전하다 그랬죠? 여기까지 문장 완전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feed가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 있죠. 뭔가를 먹다는 뜻도 있고 먹이를 주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수동이 됐기 때문에 뭐다? 말이 누군가에 의해서 먹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문장 완성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구조 보는 연습 얼마나 많이 했어요?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은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다? according to 전치사죠. 이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개 나열? 이상 없습니다. 정답 1번.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는데, 자, 2번에 일단 모자가 그죠? 바람에 의해서 날아갔죠? 그 다음에 지금 while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while은 뭐랑 비교하는 거 연습했어요? 듀얼링이랑 비교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듀얼링 다음에 특정 기간이 명사, while 다음엔 절이나 형용사 세트. 그래서 뭐 ing, pp, 뭐 아니면 전치사고 형용사 이런 거 온다 그랬죠. 그래, for 다음에는 숫자 기간, how long에 대한 답변이 for라고 했죠. 이렇게 구별했는데, 그래서 지금 while 보니까 뒤에 ing 왔죠. 그럼 while은 맞아요, 틀려요? while은 맞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관점. 얘는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분사구문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는 while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분사구문으로 넘어가는 거야. 맞죠? 분사구문이 나오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라 했어요? 세 가지 확인하라 했죠? 그 뭐예요? 주체. 주체가 같은지 다른지. 그 다음에 분사의 시제. 그 다음에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먼저 주체 보는 겁니다. 주체 보는 건데 앞에 주체가 지금 모자잖아요. 그럼 주체가 지금 없죠?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주체가 지금 걷고 있잖아요. 예? 신기한 모자네. 이러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다? 모자가 들어가면 주체가 안 맞죠?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모자가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down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맞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번 시험 특징이 분사 구문이 좀 많이 왔죠. 분사가. 그죠? 분사 그 실전 모의고사에 저희 최근에 연습 진짜 많이 했잖아요. 예? 눈을 피하시네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PPT는 공유해 드릴게요. 알겠죠? 비번 없이 공유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봐요. as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로 쓰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명사 왔으니까 전치사로 날렸죠. 또 전치사 날렸죠. 얘가 지금 이제 문장인데 근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지금 primary는 부사니까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잖아요.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노가 타동사니까. 이래요? 근데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그럼 목적어를 넣든지 아니면 뭘로 만들까요? 수동으로 만들면 되지. 그래서 be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이죠. 되시겠어요? 자, 4번. 자, even young children like to be complimented. 수동이 됐잖아요. 여기까지 문장 완성? 됐죠? 문장 끝났어요. 그래, 전치사로 날렸죠? 됐어요? 그 다음에 더는 뭐야? 타동사? pp죠? 되어진 일이죠? 구스 형용사죠? 앞에 얘를 꾸며야 되잖아요, 지금. 형용사는 지금 뭐다? pp 못 꾸미잖아요. 뭘로 바꿔요? where로 바꿔야지.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You did a good job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때 굿은 잡을 꾸미잖아요. 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막 헷갈린 겁니다. 또 여기서.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잘 되어진 일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8번.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지금 듀얼링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 다음에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 다음에는 완전해야 되죠? 자, 하프 애널 시즌 4의 2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듀얼링 위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뒷문장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다?
주어 있고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하자. 얘도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어 있자. 그 다음에 주어가 있는 수동태가 됐네요. 완전하자. 그럼 얘는 맞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보시면은 이때 대시 무슨 대시죠? 명사들 대시죠? 뒷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해야 되죠? 그럼 뒷문장의 주어가 뭐냐? 컨비네이션 주어잖아요. 뒤에 쭉 전치사고.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잖아요. 뭐지? 틀리면 안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이런 게 안 보여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콜은 저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그죠? 하나는 명사 뒤에서 뭐다? 뭐뭐라고 불려지는 콜드라고 했죠. 두 번째는 나는 이 프로젝트를 트리플 X라고 부르는데 이때 this 프로젝트가 만약에 빠진다면 목적어가 빠지고 목적 보호가 남은 거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하다. 이걸 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도 뭐다? 뭐 닉네임드, 레이블드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굉장히 순수하게 그냥 뭐뭐라고 불리어진 일이 들어간 거야. 들어가고 얘가 주어, 그다음 여기 동사, 수동까지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 이 말이죠. 그렇죠? 풀 수 있는 것만 풀면 돼요. 긴장하면 보일 것도 안 보여요. 예? 근데 또 영어만 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들로 치니까 다른 과목이 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연습을 하시고 가셔야죠. 맞죠? 자, 그래서 4번. 자, search는 so랑 많이 구별하죠. 그죠? 보통 저희가 이제 결과용법에서 많이 구별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명사 없이 형용사나 부사 왔을 때 so가 정답이죠. 셀 수 없는 명사나 복수 명사 왔을 때는 search 정답이죠. 자, 결과용법에서는 벨이 안 된다 했죠. search 다음에 지금 턱이 왔잖아요. s 안 붙었죠. 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earch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왔구나. 그 얘는 맞네. 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대절, 이하의 완전. 결과용법이에요, 결국에는. 아시겠어요? 자, 11번. 독해는 제가 제일 나중에 풀 겁니다. 독해를 풀어드릴 때 제가 이제 사고편에 대한 거 먼저 풀고요. 그 다음 흐름편 풀고, 그 다음 일치, 불일치 풀 거예요. 아시겠죠? 생활 영어 푸실 때는 항상 느리게 천천히. 알겠죠? 스쿨존이라고 했죠?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대학교 그 식당이, 그죠? 메뉴를 바꿨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했죠? 분리동사, 이어동사. 그죠? They got a new caterer. 그래서 식품 공급업체가 지금 새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지금 Sam's Catering이 돼요. 그죠? 그래서 A가 뭐 샬라샬라 하니까 뒤에서 디저트가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서 뭐다? 얘네들 뭐가 달라졌는데 뭐 이렇게 묻겠죠? 맞아요? 몇 번인가요? 4번이죠. 됐죠? 그래서 what's the difference from the last menu? 지난번 메뉴랑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그죠? 자, 12번.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룩폰을 일단 찾다고요. 그죠? ladies 최근에 이 말이죠. do you think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자. 맞아요? 이 동사 뭐 있어요? think 말고 뭐 있어요? believe. 자, 앞에 수업 중에 이거 물으니까 BTS 이러고 대답을 못 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believe 그다음에 뭐 image suppose잖아요. suppose에서 걸리 suppose에서 뭐 suggest 이러고 뭐 supply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BTS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그래서 이제 멋지다 그랬고요. how much 이제 얼마인데? let me see 한번 확인해 볼게. 120달러인데. B가 뭐라 했어요. 그다음에 A가 how about this sweater? 그럼 이건 어떠냐? 다른 거를 지금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자. 이거 지난 시즌인데 이거 좀 싸단 얘기죠. 그러면 B는 뭔가 좀 비싼데 이렇게 들어갔겠죠. 예?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little out of my price range. price range가 가격대죠.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는데 그거 좀 벗어났는데 예? 그런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 until은 계속이죠. by는 완료죠. 그래서 7시까지 계속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13번 가서 자, 바이노민즈는 네버의 개념, 네버의 개념이고요. 그다음 지금 가주어 진주어가 왔죠? 가주어 진주어. 자, 다음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다? 포 플러스 목적격 왔습니다. 진주어 자리 투 부정사 잘 왔죠? 그다음 뒤에는 뭐다? 전치사고 이상 없어요. 그죠?
자, 2번. 자, nothing is more precious. 자, 어떤 것도 더 중요하지 않답니다, 지금. 됐죠? 앞에 당연히 more이니까 뒤에는 뭐 있어야 돼? than이 없어도 되지만, 그죠? 없어도 되지만 뒤에 뭐다? 비교 대상에 오려면은 뭐다? 앞에 more이기 때문에 당연히 than이 돼야지. 그럼 as를 뭐다? than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시험장에서 안 보인 거는 그거는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나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책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 13번. 자, 이거는 최근에 시험장 가기 전에 제가 캔낫에 대해서 쭉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캔낫2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에서는 이 캔을 뭐 should나 다른 걸로 이제 풀어서 틀리게 이제 풀어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when 다음에 타동사 ing 목적어 괜찮나요? 자, 13번. 자, she easily believes what others say. 자, believe의 목적어 지금 what 절이죠. what 다음에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니까. 자, say 다음에 목적 없죠? 불완전하죠? 너무나 맞죠, 그죠? 자, 14번.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몇 가지 확인한다고요? 세 가지입니다. 주체, 시제, 능동수동.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세 잔의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잖아요. 커피 언제 마셨어요? 더 이전에 마셨죠? 주체 동일하죠? 그 시 차이가 나기 때문에 having drunk 괜찮나요? 자, 2번. 저는 이제 시험지를 풀어보고 되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이나 이게 평가가 고르게 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시험은 좀 아니었다고 봐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정말 많은 분량을 공부했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시험이죠. 네, 잘 쳐도 억울한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어떤 난이도는 있어야지 제대로 평가가 되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긴장해서 한두 개 놓쳐버리면 거기서 막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저는 별로 좋은 시험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being a kind person에서 주체 동일하죠. 승량됐고요. 자, 시제 동일하고요. 2번도 괜찮죠? 자, 3번. 자, 모든 것들이 고려됐을 때. 자, 이건 문법 가속도에 거의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죠. 모든 것이 고려됐을 때 미루는 게 낫다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주체가 다른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주어 생략 안 했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타동사 PP가 정답이었죠.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것들이 고려된다면 이런 문장인데 if 생략 얘는 빙이 날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왜 기본에 충실하라는지 아시겠죠? 저게 있었나? 막 그러죠.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 자, 4번에 자, 분사에서 뭐다? 이유나 상태죠. 일단 쓰링은 자동사 ing가 맞게 들어왔고요. 그죠? 맞게 들어왔고 그다음 이 with 이하가 뭐냐면 이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앉아 있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crossing 다음에 지금 목적어 없죠? 그다음 의미상으로도 뭐다? 다리가 꼬여지는 거기 때문에 능동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cross to로 바꿔야지 맥락이 맞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raise 지금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그래서 rise, rose, risen 자동사, raise, raise, raise 타동사 되시겠죠? 목적어 확인됐죠? 맞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문법인가요? 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독해를 할게요. 일단 독해를 조금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편을 먼저 할 거고요. 주제, 제목, 요지, 빈칸. 그래서 문제 풀 때 이 뇌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달라요, 패턴이. 그래서 조금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흐름편은 이제 순서, 뭐 삽입, 흐름, 뭐 연결사 등등이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일치불일치를 풀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일치불일치는 두 개 문장 읽으시고 스탑하고 보기 확인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9번부터 볼게요. 9번. 주제 제목 요지에서 가장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일단은 주제 제목 요지 푸는 방법은 처음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 조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 소재입니다. 알겠죠? 첫 문장의 중심 소재를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중심 소재만 잡으시면은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정답률을 월등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뭐냐면 레이저가 일단 중심 소재죠. 맞아요?
그럼 레이저가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 뭐다? because 나왔잖아요. 원인 결과. 원인 결과는 주제라고 했죠. 그러면 레이저라는 게 가능한데 뭐 때문에 가능해요? The way light interacts with the electron. 그래서 빛이 그죠?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가능하답니다. 됐죠? 지금 일단은 주제 잡혔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이 첫 문장에 대한 상술이거나 아니면 반론이에요. 반론이 나오려면은 벗이나 however 같은 게 온다 그랬죠 주로.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문장에 대한 상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전자라는 게 특별한 어떤 에너지 수준에서 존재한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뒤에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은 뭐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앞문장에 있는 전자를 상수라고 있구나. 됐죠? 주제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뭐냐면 특별한 레이징 머티리얼. 그래서 레이징에 관련된 어떤 재료가 있겠죠. 근데 이 재료가 뭐다? 어떤 재료가 쓰여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제가 뭐였죠? 이것 때문에 레이저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게 주제였죠. 이 주제를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알겠죠? 연관성을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 재료에 따라서 특별한 빛의 파장이 뭐다? 흡수된답니다. 그리고 특별한 파장이 뭐다? 방출되네요. 됐죠? 그러면 특별한 빛의 파장이 방출된다는 거는 한마디로 뭐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레이저가 발생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주제가 뭐다? 레이저가 이렇게 했을 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도 뭐예요 지금? 레이저가 이렇게 작동되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걸 설명하잖아요. 얘가 주제입니다. 얘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보기 보시면은 자, 레이저 작동 방식, 레이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뭐다? 1번. 됐죠? 자, 16번을 가겠습니다. 16번. 빈칸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럼 빈칸 읽고 첫 문장 읽고 저희 거슬러 간다 그랬죠? 특히 빈칸은 학생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희가 쉽다고 얘기하는 게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세 문장 가지고 풀죠? 근데 빈칸은 세 문장 이하 가지고도 풀려요. 심지어는 빈칸만 읽었을 때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그렇게 풀려면은 우리가 읽는 문장들을 정확하게 요약하시고 이게 들어가는 거구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낌으로 한번 쭉 읽으시면 안 되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빈칸을 봤단 말이에요. 빈칸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문장이 좀 기네? 이 생각 들잖아요 지금. 반대로 생각해봐요. 문장이 길다는 거는 많은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기에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걸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문장 너무 길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봐요. 그러면 빈칸을 보니까 실험 결과네요. 실험 결과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험 결과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뭘 보여주냐면 underwater color. 자, 물 아래쪽에 보면 어떤 그런 물살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어떤 물살이 그죠? 근데 얘네들은 뭐다? 자, more than a mile wide. 그래서 1마일 이상 넓답니다. 폭이. 이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알겠죠? 뼈대만 가져가시면 된다 그랬죠? 예? 이 물살이. 됐나요? 그럼 뼈대가 지금 뭐죠? 쭉 가서 어디까지죠? 자, 일단 앞에서 가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물살이 그죠? 이 물살이 이만큼 폭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따뜻한 물이 있나요? 따뜻한 물이 어디에서? 여기에서 있나요? So is able to flow 흘러간답니다. 직접적으로 어디로? 빙하 쪽으로 흘러간대요. 뭐가? 따뜻한 물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따뜻한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bring a large amount of heat. 많은 열을 가져다 주겠죠? 누구한테 가져다 주잖아요? 얼음이 접촉하고 있는 그 표면에 많은 열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용이? 그러면 당연히 따뜻한 물이 흘러가니까 많은 열이 전달된다 이 말이고요. and는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그럼 뒤에 보니까 빙하가 지금 녹고 있네요. 그러면 빙하가 녹는 거를 만약에 긍정으로 잡으면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열기가 전달되고 있잖아요. 얘를 만약에 긍정으로 잡는다면 빈칸에는 긍정이 들어가요? 부정이 들어가요? 긍정이 들어가야지. 열이니까. 아시겠어요? 긍정을 넣으면 돼요.
1, 2, 3번 뭐다? 부정이죠. 긍정 4번. 성격이 다른 보기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다. 되셨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만났을 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쫄지 마시고 많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품을 하나하나 걸러내세요. 걸러내시다 보면은 뼈대가 보인단 말이야.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앤드 같은 맥락인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진짜? 맞죠? 예? 그럼 이것만 보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문장을 더 읽어버리면 거기서 뭐다 막 상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톡을 받은 게 성격이 다른 하나 다 골라서 맞았습니다. 이런 톡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푸셨으면 잘 푸셨어요. 이래나 저래 풀면 되잖아요, 일단. 그죠? 자, 17번. 자, do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까? 되셨나요? 일단은 질문이죠.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문화마다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장소 열거입니다. 대조. 그럼 장소 열고 대조라면은 중간에 뭔가 이제 맥락이 한번 뒤집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장소에는 이런데 이 장소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장소 열거는 뭐다? 나라마다 다르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전문가가 자, present realistic animated scene.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됐나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본인과 그 다음에 미국 학생들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실험이죠, 지금 됐나요? 그리고 요청하는 데 뭐냐면 야, 너네들 뭐 봤어? 말해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마다 지금 다르다가 주제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대답하는 게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얘네들 대답이 똑같네. 그러면 이제 보편성이 주제가 되는 거야. 다르다? 그러면 얘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서 찾는 건 뭐냐면 같은지 다른지만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고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자, the very first sentence from the Japanese. 일본 애들이죠. 일본 애들 나온 다음에 중간에 지금 whereas 들어갔죠. whereas 들어가서 지금 뭐다? 일본 애들 들어가고 뒤에는 뭐다? 미국인들 들어갔잖아요. whereas 뜻이 뭐예요? 반면에죠. 그럼 결론은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제는 나라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관점이 문화마다 다르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자, 1번. 자,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인들 사이의 언어 장벽. 1번 아니죠. 자, 2번 보시면 자, Association of Object and Background. 자, 뇌에 있어서 지금 뇌 얘기도 없잖아요.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는 중간에 뇌 얘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쓸데없이 읽으면 이런 게 낚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과 어떤 백그라운드 사이의 어떤 관계입니다. 연관성.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Cultural difference in perception. perception이 뭐야? 관점이죠. 인식하는 거니까. 문화마다 다르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 되는 거죠. 됐어요. 네. 그 나머지 보기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안 읽는 건데 지금 학원 측에서 해설지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그 해설지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거 만들면 또 공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그거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19번 볼까요? 자, 동일합니다. 자, 맨 앞에 보시니까 지금 if가 있죠? 조건을 나타내는 말. 그럼 지금 이제 주제 제목이 지금 한 3개 지금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얘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제목 문제 중에서 읽으실 때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다. 근데 단서가 보시면은 지금 if 떴잖아요. if.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긴장해서 내가 이거를 당황해서 이걸 못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대충 빨리가 아니고. 예? 그걸 수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해석되잖아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해석되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뭐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concern about parts of it. 그 제안에 대한 일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누군가가 뭔가 나왔는데 제안했으면 이 말이야. 제안한다면은 당신은 되게 뭐다? better off, 더 나을 거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대요 지금. 그럼 필자의 주장이 뭐야? 이렇게 하란 얘기지 뭐.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네가 더 나은데 뭐 하는 게 낫냐면 프로포징 제안하라는 겁니다 지금. 뭘 제안하냐면 당신의 어떤 체인지 변화를 예? 한 번에 제안을 하라는 거죠. 이걸 정리 잘 하셔야 잘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이제 오퍼를 했단 말이야. 뭔가를 제안했죠. 그럼 내가 이거를 100% 마음에 들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색깔 좀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 변화 자체를 뭐다? 한꺼번에 말을 하라는 거야. 이게 주제입니다 이거. 주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이해하시겠어요? 주제는 뭐다?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제안을 해라 이 말입니다. 끝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뒤에 보니까 뒤에 거는 뭐다? 상술 아니면 반론입니다. 글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뒤에 보시니까 이제 don't say 이렇게 나왔잖아요. 뭔가 예증이죠. 야 이렇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겁니다. 주제는 한꺼번에 얘기하라 그랬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라고 한 거는 여기서는 뭐다? 한꺼번에 말하나요? 아니겠죠. 한 개 말했다가 또 나중에 한 개 말했다가 이런 게 이어질 거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본국이 좀 낮은데요. 첫 번째 변화를 좀 변화돼야 되는 걸 이제 언급한 거죠. 그래서 could you do something about it? 그거에 대해 좀 뭔가 좀 해주실래요? 월급 조금 올려주실래요? 이거죠.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녀가 월커니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해결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이제는 그거 해결됐으니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면 처음부터 얘기하지 이런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if 진짜 우리 마르고 딸도록 했죠. 조건 주제라는 거. 중요한 건 이제 실전에서 이거 정신 안 차리면은 믿음이 부족한 거야. if 얼마나 많이 봤어요. 동그라미 쳤겠지. 시험 칠 때 동그라미 분명히 쳤겠지. if 진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딱 가지고 계셔야죠. 맞죠? 버리신 겁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그럼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그녀가 아마도 네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뭔지 몰라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왜냐면 원인 결과죠. 왜냐면 they are pretty easy to give you 그게 너한테 주기가 쉽거든요. 이래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she's met you halfway 그녀가 너를 한 halfway에서 만났답니다. 그 말은 협상이 대충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otherwise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앞에 추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볼까요? 자 further만 나왔죠? 또 if가 나왔네요. 맥락 동일하면 지금 if가 나왔어요. 만약에 당신이 more than one request 한 가지 이상 요청이 있다면 위에 거랑 소재 동일하죠? 그렇다면은 do not simply mention all the things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언급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꾸길 바라는 게 앞에서는 봐요 지금 바꿔야 되는 게 A, B, C, D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꺼번에 얘기해. 이게 주제였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A, B, C, D를 뭐다? 단순하게 말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면 모든 것을 말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거기서 해석이 꼬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하기는 말하는 건데 단순하게 뭐다? 말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얘가 주장하는 거네. 또한 뭐냐면 뭘 보여줘야 되냐면 상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라 그러죠. 야 A, B, C, D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D가 제일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야지 얘가 뭐다? D를 바꿀 거잖아 먼저. 아니면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거 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지금 뭐냐면 마지막에 주장이 하나 더 나왔어요 지금. 뭐가 나왔냐? 말할 때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언급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답을 도출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도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둘 다 포함되어 있던지 아니면 한 가지만 포함되던지 그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뒤에 읽어는 잘 모르겠어. 그럼 얘 들고 가셔야죠 끝까지. 연결성을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봐요. 주제가 지금 두 개입니다. 모든 변화에 대해서 한 번에 제한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제한할 때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죠? 뭐가 답인지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아닌지도 골라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번을 보니까 자, 협상을 하는데 다양한 이슈를 뭐다? 한꺼번에 협상을 합니다. 순차적으로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아니고 이 말은 뭐다?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소재를 다 들고 있는 게 뭐다? 1번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민감한 주제 피하래요.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자, 3번을 볼까요? 올바른 시기를 택하랍니다. 협상할 때. 예? 너무 아침 일찍 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절대 아니죠. 얘도 날렸어요. 안 돼요 지금. 그죠? 그래 4번을 보니까 don't be too direct. 너무 직접적으로 하지 말래요. 약간 삥 둘러서 뭐 A가 좋나 B가 좋나 뭐 이런 겁니다. 이래요. 그러면 협상을 할 때 뭐다? 협상할 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래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봉급이라는 소재에 너무 뭐다? 협상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게 이것도 탈락이죠.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맞죠? 예?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원래 이제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이 마지막 문장이 주제에 대한 어떤 확신하는 어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얘가 좀 방해되게 들어왔어요. 얘가 여기서 쓸데없이 좀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가 이 두 가지 합친 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흐름 문제네요. 자, 흐름 문제는 모든 흐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문장 삽입, 흐름과 관계 없는 거, 연결사, 순서, 문장 넣기 뭐 등등 모든 흐름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의 중심 소재 잡으시고요. 그래 중심 소재의 속성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속성이 안 나오면 그냥 중심 소재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일단 보시면은 어떤 시장인데 그죠? 물의 권리에 대한 시장이랍니다. 물의 권리라는 거는 이제 물을 사고 판다는 거지 뭐.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인 거죠? 얘네들이 뭐다? 진화할 것 같답니다. 지금 물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이 진화할 것 같아요. 지금 긍정 느낌이죠? 뭐 하면서 증가하는 인구가 어떤 부족을 가져온답니다. 자, 그리고 기후 변화가 뭘 일으키냐면 기근을 일으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권리를 이제 거래하는 이 시장 자체가 뭐다? 진화할 거랍니다. 지금 됐죠? 근데 뒤에 벗이 나왔잖아요. 이제 맥락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들은 됐나요? 데이가 받는 건 앞에 마켓을 받겠죠. 그것들은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냐면 지역적이고 윤리적인 거래 관행에 기반을 둬야 된대요. 예전에는 물을 거래를 안 했는데 이제는 거래하니까 윤리적인 어떤 거래 관행에 기반을 둬야지 이 말입니다. 지금 됐죠? 하기는 하되 규정은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물을 거래하는 거는 윤리적이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또 벗이 왔잖아요. 또 뒤집는 겁니다. 예? 너네 닥쳐. 예?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미 뭐다? 물에 대한 권리가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흐름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지금 흐름 문제는 뼈대 보고 가셔요. 뼈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거품 다 붙이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그래 넘어왔어요. 중위 소재가 뭐였어요? 물의 권리를 거래하는 게 중위 소재였죠. 근데 3번에 보시면은 증류수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나 이게 최고의 선택은 아니래요. 중심 소재가 바뀌었죠. 물 거래하는 얘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중심 소재 이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흐름과 관련 없는 거에서 정답이 되는 1순위는 90% 이상은 뭐냐면 중심 소재 이탈입니다. 아시겠어요? 거래에 대한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보다 3번 되고요. 이제 확인 작업에서 뭐다? 뒤에 4번을 보니까 물이 사실상 뭘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금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죠? 거래하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얘는 소재는 맞네. 3번을 답으로 하셔야죠. 됐죠? 됐죠? 자, 15번. 독해를 늘리시기 위해서 독해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글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독해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틀은 나오거든요. 내용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틀은 나온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 문제를 봐요. 첫 번째 중심 소재 잡아야 되죠. 보시면 어떤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까지 해서 안 된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maintaining tie, 어떤 유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누구랑 유대를 계속 유지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돌아가신 사람? 됐나요? 근데 그 믿음이 어때요, 지금? 문화마다 다르다. 되셨나요? 무슨 열거? 무슨 열거? 문화마다 다르잖아. 앞에 문화마다 다르다 있었잖아요, 지금. 무슨 열거? 장소 열거? 장소 열거는 뭐다? 대조다? 그러면 연결사 뭐는 있겠다. 대조는 있겠네. 대조 지금 몇 번에 있어요? 1번이랑 2번에 있잖아요. 찍어도 1번, 2번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예? 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아시겠어요? 자, A번을 보겠습니다. A번 앞을 보시면은 자, 그러나 됐죠? 여기서 맥락 바뀌죠? 앞에서 지금 죽은 사람과 유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나 했으니까 뭔가 맥락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자, 이 호피족은 죽은 사람이 겁나 빨리 잊혀진대요. 유대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번 다음을 봅니다. 호피족의 장례식 의식이에요. 장례식이에요. 그죠? 앞에 소재 누구였어요? 호피족이었죠? 얘도 호피족이죠? 맥락 어떨까요? 같겠지 뭐. 그 말은 뭐는 아니겠다? 1번은 아니겠네. 그럼 찍어도 몇 번 찍어야 돼요? 2번 찍어야 돼요. 자, 볼까요? 얘네들 장례식은 이렇게 뭐다 끝난답니다. 뭐랑 끝나냐면 break up, 절교해버린대요. 단절시켜버린대요. 누구랑 누구? 사람들과 영혼 사이에, 영혼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단절시켜버린대요. 맥락 동일하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뭐다? 1번은 아니네. 그러면 얘가 굉장히 유력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막 입체로 막 보여야 돼요. 시험 칠 때. 예? 자, 넘어가 볼까요? 여튼간에 이 관계를 모르셨으면, 장소 열거라는 걸 모르셨으면은 일단은 however는 안 되겠구나 하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같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likewise도 지금 맥락 안 받습니다. 이처럼이면 소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소재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likewise로 날려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지금 2번, 3번밖에 없어요. 이 대조라는 생각을 못 하시면. 그래서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 풀 때 전체 다 해석하는 게 아니죠. 뼈대 보고 지금 속성만 따지잖아요. 그게 흐름 문제거든요. 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바로 앞에 보니까 이집트에서의 어떤 뮤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죠. 얘네들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권장되어지냐면 죽은 사람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그죠? 유가족들이 어떻게 권장되어지냐면 오랫동안 어떤 슬픔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권장되어진대요. 됐죠? 이 글이 무슨 열거라고요? 장소 열거라고 있죠? 앞에 이집트죠? 뒤에 뭐예요? 발리 나왔네요. 장소 바뀌었죠? 대조일 가능성이 99.999% 맞아요? 그러면 이 발리에서는 앞에서는 뭐다? 슬프다 그랬잖아요. 얘네들 어때요? 웃고 있네. 얘네들 미쳐가지고. 그죠? 달라졌죠? 맥락 바뀌었죠? 그래서 대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2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게끔 흘러가고 있는 글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자, 18번. 자, 일단은 더스가 있습니다. 결론어죠, 그죠? 그래서 자, 피와 그 다음에 생명을 전달해주는 어떤 산소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피만 가져가시면 돼요. 얘네 더 쉽답니다. 심장이 뇌에 뭐다? 보내기가 쉽대요, 지금. 그럼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왜 심장이 뇌에 피를 보내기가 쉽지? 그럼 원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앞에는 뭐다? 피나 산소를 뇌에 보내기 쉽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지금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다? 중력에 노출될 수 있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중력은 1번 앞에 보시면은 세 번째 종류가 됐으니까 뭐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지금 difference way는 단순 열거고요. 세 가지가 있는지 지금 localize 있고요. momentary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g-force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제 세 번째 타입이 뭐냐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지속되어지는 g-force죠. 제일 마지막 거. 얘네들이 뭐다? 위험하대요, 지금. 위험할 수 있겠죠? 지속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찰나거든요. 그죠? 위험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지금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2번 다음 보시면은 자, 몸이 누가 제일 위험했죠? 지속 가능한 게 위험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그죠? 이때 더가 붙은 거는 그냥 우리 몸을 얘기해요. 집단 대표를 얘기합니다. 앞에 뭐 body를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신체가 뭐냐면 localize라든지 아니면 momentary 이 G폴스는 잘 견딘대요 지금. 그럼 얘네들이 안 위험하다는 얘기죠. 예? 뭐보다 G폴스보다 앞에 맥락과 동일하죠. 그럼 동일하네. 그럼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자, 지속되어지는 G폴스는 자, 이게 적용되어지는 G폴스인데 언제 적용되어지냐면 중간에 잠깐 빼고요. 뼈대만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적용되어지는 G폴스가 tend to be more tolerable to people 이런 사람들에게 뭐다? 뭔가 견딜 수 있답니다. 지금 됐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중간에 뭐다? 몸이 수평이 됐을 때 수평이 되는 게 뭐지? 누워 있을 때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건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피가 뇌에 이렇게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예? 피가 이렇게 쏠려면은 중력에 영향받기 때문에 어렵잖아. 그래서 뇌가 빨리 지치는 겁니다. 근데 누워 있으면 뇌가 뭐라 그냥 이렇게 쏘면 되잖아요. 피를. 그러니까 편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수평이라는 말이 뭐다? 얘네들이 피를 뇌에다가 전달하기 쉽다라는 어떤 이유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보시고 얘가 이유라서 이 문장은 4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조금은 시간이 걸렸을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뒤쪽에 이제 배치가 돼 있고요. 자, 20번. 자, 오늘날 이 사람이 자, 부당하게 기억되어진대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부당하게 기억되어지니까 부정이잖아요. 자, 뭐 때문에? 그의 어떤 잘못된 어떤 설명 때문에. 근데 뭐에 대한 잘못이냐면 적응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잘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부당하게 기억되어진대요. 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가 뭘 보여줬냐면 자, using or not using certain body part 우리 신체를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던지 그렇게 함에 의해서 이 유기체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특성들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순서 잡기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저거였잖아요. 첫 번째 단락은 앞에 있는 제시문과 뭐다? 소재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려운 문제에서 이게 뭐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A번에서 보시면은 증거가 없는데 디스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없대요. 그러면 디스라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 앞에. 아시겠어요? 일단은 제시문에서는 뭐다? 디스로 받을 만한 게 없죠. 특정한 사건이. 그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자, 이러한 특성들이 됐잖아요. 그죠? 앞에 특성들 얘기 있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맞죠? 어떤 특성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소재 일치란 얘기입니다. 소재 일치. 아시겠어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 지금 소재 일치 들어왔잖아요. 지금 B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러한 특성들이 자손들에게 뭐다? 물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했대요. 지금. 얘는 뭐다? 지금 소재 일치가 됐기 때문에 얘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재 일치. 자,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뭔가 예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B번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이 생각을 뭐다? 이렇게 불렀대요. 지금. 됐어요? 이렇게 불렀는데 B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있어 없어요? 여기 디스로 받을 만한 어떤 사건이 있어 없어요? 여기에? 사건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고 검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뭘 설명하냐면 캥거루의 강력한 뒷다리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얘가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강해졌다는 거죠. 맞아요? 이 뒷다리가 뭐다? 조상들이 어떤 결과였답니다. 지금 예증이 될 수 있겠죠. 앞에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러나 그렇게 얻어진 특성은 뭘 해야 되냐면 DNA를 뭐다?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아시겠어요? 캥거루의 어떤 뒷다리가 강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얻어진 특성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유전자의 DNA를 바꿀 수 있어야 된대요. 지금 이걸 받아서 뭐다? 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바꾸질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받아서 디스가 됐죠. 이게 정답은 뭐다? 얘가 3번이 되는 거죠. 자, 7번. 자, 두 문장하고 스탑입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이탈리아에 지금 소설가고요. 문장 읽을 때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뼈대 정도만 읽고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구체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일단 소설가고 뭐 철학가고 그렇습니다. 자,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에 의해서, 근데 이 소설은 자, 역사적으로 유명한 어떤 미스테리죠. 뭐 이런 걸로 구성됐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기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은 자, Name of the Rose라는 이 책이 그죠? 역사적인 어떤 책이랍니다. 소설이래요. 확인되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그가 어떤 책을 이탈리아어로 뭐라 번역했답니다. 모르죠? 자, 그는 유니버시티 디파트먼트를 지었고요. 모르죠? 얘는 병원에 죽었답니다. 몰라요, 지금?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런 책 썼죠? 그 다음 보시면 얘는 또 번역가였답니다. 번역가 얘기. 그래서 이 책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했대요. 몇 번 확인해요? 2번 확인이죠? 했어요? 자, 또 넘어가시면 돼요. 그가 뭐다? 설립자였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뭐다? 어떤 부서의 설립자였대요. 3번 확인됐네요. 4번 정답입니다. 시간 남으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집에서 죽었죠. 어쨌든 병원 아니고 이 정답보다 4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PPT는 제가 공단기 페이지 통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링크 다 걸어드릴게요. 걸어드릴 테니까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부터 결정하셔야 되냐면 봐요. 이미 시험 쳤죠? 그 시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 쳤더라도 기죽지 마요. 알겠죠? 기죽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또 많이 넘어가거든요. 많이 포기하시고 좌절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치고 나서 지금 시간이 또 지났는데 아직까지 멘탈 회복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냅둬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실수할 수도 있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뭐가 부족했지는 분명히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미리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한국사를 왜 이렇게 못 쳤지? 국어 왜 이렇게 못 쳤지? 영어를 왜 이렇게 못 쳤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석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셔야 돼요. 답이 이거구나 이게 아니고요. 원인을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봐요. 지금 10주가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방직 영어는 무조건 어렵습니다. 이보다 무조건 어려워요. 네, 무조건 어려워요. 10주라고 봤을 때 내가 기본기가 없으면 일단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 없이 문제 푸는 거는 그냥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개강을 하면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첫 주차에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개강하면은 한 30%는 제 커리를 쭉 따라오신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제 어쩌다가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죠. 문법 이론이 안 됐으면 문법 이론 하셔야 되고 뭐 안 됐으면 뭐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지 말라 그래요.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가 안 됐으면.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면은 꾸역꾸역 푸는 거는 뭐냐면 그냥 찍기밖에 안 되거든요. 날씨에 따라 성적이 달라져요. 그래요?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기른 다음에 그러면 기르는 거는 10주라고 했을 때 딱 5주 잡으시고요. 이거 기르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거 한 3주면 되겠다. 그러면 3주 동안 보완하셔야 됩니다. 보완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죠. 그래서 문제를 또 풀다 보면 내가 또 뭐다? 뭔가 구멍이 생긴 게 보이거든요. 그때 또 다시 가서 뭐다? 또 보완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는데 제일 먼저 이거를 먼저 다듬으셔야 돼요. 미안한데 우리 인생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좀 느린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만 가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하거든요. 근데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인생이 중요한 거 내가 진짜 공무원 하고 싶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뭐냐면 올바르게 각오는 있어야 돼요. 올바르게 각오는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하시는 거 계속 하시면 돼요. 앞에서 제가 이제 그 톡 오신 분들 쭉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겁니다.
이거부터 분석하시고, 예? 실천하시고요. 지속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라도 결국에는 뭐다? 가게 돼 있어요. 남들은 막 무시할 수도 있어요. 쟤 뭐해? 아직까지 저러고 있네? 예? 제가 공단기 입성하기 위해서 거의 1년 전부터 준비했었거든요. 준비했었는데 그때 얘기들이 잘 풀려가고 있었어요. 마치 뭐냐면 그때 얘기했던 거는 거의 그냥 다음 달에 끝장날 것처럼. 예? 그래서 유튜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한 1년 전 막 영상 보면은 제가 그 해시태그에서 이제 공단기 곧 뭐 이제 간다 뭐 이런 것들 막 남겨놨어요. 왜냐면 그것도 제 암시거든요. 예? 그거를 왜 그렇게 쓰냐면 그렇게 쓴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씀으로 해가지고 나는 계속 그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준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년 전에 시작해서 이게 뒤집힌 게 한 3번, 4번이 뒤집혔어요. 거의 갔다가 다 뒤집혔어요 이게. 예? 나의 의지가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고 막 여차저차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 와서 어쨌든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됐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한테 이제 득이 되는 거죠. 나는 그 사이에 좀 더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서두에 제가 농담 아니게 인사말을 그렇게 드렸지만 저는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 가지세요. 가지시고 다만 뭐냐면 지금 내가 지방직을 준비하는데 지금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 딱 내려놓고 하긴 할 거야. 그건 맞죠? 예? 하는데 남들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 보세요. 본인 보시고 내가 이 10주를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하시고 예, 오늘까지만 딱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하세요. 그러면 뭐든지 돼요. 뭐든지 돼요. 제가 다 해봤어요. 예? 다 해봤으니까 되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알겠죠? 예? 끝까지 잘 버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해설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은 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